예, 조금 더 캐릭터에 관련한 심층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유해진 씨 옆에 이제 의자가 하나 더 놓여 있어서 또 다른 게스트가 오시겠구나 여러분들 아마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셔서 영화에 대해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근영 심리학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네, 박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네네. 유해진 씨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시네요. 박사님도 이제 영화 같이 관람하셨는데 우리 관객분들에게 인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영화 재밌게 본 심리학자 장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심리학 박사님께서는 너무 유명하신 분이시긴 하지만 영화 진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어떠셨어요? 정말 전 사실 무서운 영화 싫어합니다. 거기다가 저 위에 주변에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보니까 더 무서웠어요. 혼자 보셨죠? 예. 다시는 이런 영화는 보고 싶지 않지만 또 보게 되면 계속 보게 진짜 흡인력이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부터 주원 씨의 그 역할, 장우 역할, 그리고 또 시은 역할, 또 약사님, 민약국 역할에 대해서 우리 박사님과 함께 조금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주원 씨, 직감으로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계속 직감으로 이제 추적을 하고 그 직감에 뭐 처절하도록 놀랍도록 좀 의지하는데 어떠셨어요? 현장에서 연기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캐릭터에 이제 몰입하셨는지요? 사실 사람의 직감이란 게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리고 그 직감으로 시작된 게 어떤 의심이 되고 그 의심이 엄청 불어서 이제 집착이 되는데 사실 뭐 자세히 보시면 장우는 그 전까지는 민약국을 막 쫓지는 않아요. 번거지를 쓴 어떤 수상한 남자를 그렇죠. 쫓기 하는데 정체를 모르죠. 쫓다가 보니까 약국 불이 켜지면서 사실 민약국 안으로 들어가서 민약국의 의심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이후에 신발을 보고 또는 이제 가장 장우한테 결정적인 것은 민약국의 이 틱하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지금 보여주셨어요. 실제로 보여주셨는데 근데 그걸 보고 사실 이제 장호는 확신을 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왜냐면 상상해 보세요. 넛더기가 끊어졌는데 그게 떠내려간 곳에 번거지를 쓰고 어떤 남자가 이렇게 서 있어요. 사실 의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저는 그렇게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실제로 장우라고 생각하고 정말 쫓았군요. 예. 박사님, 이렇게 우리의 이런 직감이라는 게 어떤 그 사람의 행동과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죠. 이런 게 당연한 현상이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네, 사실 우리 뇌에 우뇌와 좌뇌가 있습니다. 좌뇌가 논리적인 판단을 한다면 우뇌는 주로 이 직관이죠. 직관적인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직관도 결국 보통 말하는 느낌적인 느낌이잖아요. 예. 그냥 그런 것 같은데 왠지 설명을 못하는 거. 사실 그 설명을 못한다는 건 비논리적이라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 가지 정보를 이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워낙 경험이 많으니까 수많은 정보들을 자기도 이게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처리를 많이 해와서 그걸 한꺼번에 순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걸 블링크라고 하는데요. 그게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지는 일인데 그런 판단을 하는 경우에 직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또 다른 하나는 이제 투사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영화에서도 그 장의 판단이 이게 첫 번째냐 아니면 두 번째냐 요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참 무섭죠. 얘가 이것 때문에 큰 실수를 저지르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도 하게 되고 미스틱 리버의 결말처럼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관객들이 정말 2중 3중으로 힘듭니다. 예. 걱정이 되니까. 그리고 정말 범인이면 어떡하냐. 그렇죠. 그럼 또 그것도 큰일이고. 네네. 예, 이리 가도 안 되고 저리 가도 안 되는 사면초가의 심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말 멋진 분석을 지금 내려주신 것 같고 다행히 이제 말씀하신 두 가지 중에 이제 첫 번째였던 거죠. 직관이 잘 들어맞았던 거죠. 그건 영화를 보셔야지 알겠죠. 예. 여기 다 보셨나? 예. 예. 감독님 저분이 감독님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인지 다 알아들으셨죠? 네. 그 장우 역할의 그 심리를 좀 이제 잘 설명을 해주신 거고, 이유영 씨께도 좀 질문을 드려보자면, 그 시은이라는 한 소녀의 성장을 우리가 지금 본 것 같아요. 감정 변화도 쭉 달라지고, 연기하실 때 그런 감정의 변화를 스스로 이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연기를 하셨나요? 네, 저는 영화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전사를 먼저 생각해봤었어요. 원래 좀 꽤 괜찮은 집안의 목사집 딸로 살다가 거부하고 싶은 그 무서운 운명을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에 놓이면서 거의 반 내쫓겨지다시피 집을 나와서 여기저기 전전하면서 살다가 사람들의 멸시와 편견을 받고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결국 오게 된 마을, 그 바닷가 마을이 그런 마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갇혀서 지내게 되고 또 무서움도 더 많아지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은지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자신한테 처음으로 다가와 준 친구인데 은지의 죽음을 외면하게 돼요. 그러면서 은지의 죽음을 알고서도 외면하게 되고 나중에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또 다시 일어나는 다른 죽음은 꼭 막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고, 안쓰러운 동생을 잃은 안쓰러운 장우를 보면서 돕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심리의 변화를 생각하면서 연기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시은이라는 인물의 그 복잡한 심리 변화를 지금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연기하셨는지를 설명해 주셨고, 박사님께도 좀 질문을 드리자면, 시은의 이제 변화를 영화를 통해서 이제 지켜보셨는데 어떤 감정선의 움직임이 좀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일단은 무척 아름다우시고요. 영화 볼 때 몰랐습니다. 근데 실물 보니까 역시. 근데 시은의 사례 그런 걸 신내림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심리학계에서도 많이 보고가 되는 사례고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운의 활동이 엄청나게 강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 뭔가가 자꾸 느껴지는 거죠. 그걸 자기는 헛것이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뇌에서 정보를 처리를 해서 그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직관인 거죠. 근데 문제는 시은이의 경우에는 그 이야기들을 주변 사람들한테 해도 별로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자기한테 엄청난 그 안 좋은 일만 생기거든요. 그걸 왜 카산드라 컴플렉스라고 해서 이제 미래를 예언을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걸 믿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재수없다고 욕을 하는 그런 저주에 걸린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딱 전형적인 그런 사례죠. 근데 시은이는 그러면 좌절을 할 것이고 좌절은 엄청난 분노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변 사람들한테 전부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그게 시은이가 처음에 좀 비인간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연결돼 있어야지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연결이 끊어져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한 명, 그 다음에 그 한 명의 오빠와 다시 연결이 되면서 시은이가 어떤 인간적인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그러니까 시은이의 입장에서는 이건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또한 내게 연결된 끈을 놓치지 않고자 하는 필사적인 노력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감독님께서도 이 연출 의도가 또 맞는 이야기신가요? 어떻습니까? 저는 뭐 연출자이신 것 같은 느낌이고 그냥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굉장히 멋진 단어들로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서 좀 깜짝 놀랐어요. 네네네. 지금 박사님께서 확실히 또 영화를 보시고 이 인물들의 심리 상태를 잘 분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